그냥 제가 바로 요거는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달러가 쭉쭉쭉 걸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누워서 시작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스파입니다. 오늘은 자면서 돈 벌고 싶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좀 누워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지금까지 해본 부업들과 수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2026년 부업을 고민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해본 경험을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찍먹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화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누워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누우세요. TMI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누워있는 곳은 두바이의 버즈알 아랍이라는 호텔이에요. 안 물어봤는데 왜 알려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온라인 부업들을 다 해보면서 결국에 최고의 이제 부업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두바이 버즈알 아랍에 누워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면서 돈 벌고 싶은 분들을 위한 2026년 오리지널 부업 총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리지널이라는 단어가 왜 보였냐면 신종 부업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탄탄히 내려오는 그런 부업들 있죠. 블로그,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뭐 공동구매 중개, 요런 우리가 한 번씩 이름을 다 들어본 그런 부업들이 있는데 그 부업들 위주로 제 경험담을 얘기하고 수익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입 공개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 블로그 부업이죠. 2030 여성분들이 생활비 절약과 그리고 결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서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는 종종 광고들을 보이고 유튜브 영상들도 보이죠. 저도 네이버 블로그를 약 1000여 개 정도 써본 사람으로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많이 입문하시는 게 협찬하고 체험단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생활비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 바로 줄어들 수 있어요. 외식을 하더라도 내 돈 내고 먹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는 방법으로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죠. 그래서 돈 아끼기 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영상 띄워놓을게요. 이 썸네일의 영상을 찾으시면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해보면서 거의 1억 원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노하우들을 탈탈 서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돈 아끼기에 최상이 되는 게 이 블로그 부업이다라고 되는데 근데 그거 원고료도 좀 받고 돈도 좀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로그 체험단에 내가 갔다 왔어? 혹은 기자단이라고 해서 글만 쓰고 돈 받는 게 있어요. 원고료를 주는데 뭐 한 건에 뭐 5천 원부터 해서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주는데 그런 것들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블로그는 내가 여러 개를 이제 들고 있어야 된다. 혹은 진짜 글을 하나 썼을 때 돈을 왕창 벌들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아니면은 진짜 협찬 받는 게 가장 이제 좋은 혜택 중에 하나다 할 정도로 수익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체험단도 내가 갔다 와가지고 포스팅 해주면 원고료를 주는데 그게 수준이 거마비, 진짜 교통비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전업으로 삼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위 노출이라고 해서 내 글이 다른 사람들의 글보다 높이 떠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을 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어떤 광고주의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뭐 한 건에 뭐 80만 원, 100만 원 받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가평 빠지라든지 사람들이 가평 빠지 가고 싶다라고 검색을 하면은 내 글이 제일 먼저 떠. 그러면 그 글에 대해서 대가를 8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정 키워드들 중에서 1등부터 한 5등 정도 사이에 있을 때 그렇게 주는데 이게 멘탈 싸움입니다. 왜냐면 내가 글을 막 잘못 썼어. 스팸으로 인식되는 글을 썼어. 막 병원, 도박, 막 코인 이런 글을 썼어 하면은 네이버도 내 블로그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갈려 나가는 거고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글을 막 열심히 써놨던 그 블로그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도 겪어봤었고. 그래서 블로그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협찬, 체험단 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상위 노출이라든지 원고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저는 수익성이 시간 대비해서 그렇게 높다라고 좀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업들에 비해서는. 나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하시는 건 좋지만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만족은 못했습니다. 한 달에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씩은
열심히 하면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업으로는 이제 온라인 셀러 활동을 하는 부업이 있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뭐 쿠팡 로켓 배송에 입점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진짜 사람 빼고 다 팔아봤다 얘기할 정도로 이것저것 다 팔아봤어요. 뭐 철이면 철마다 뭐 초당옥수수 팔고 또 밤호박 팔고 또 귤 팔고 천혜향 팔고 진짜 뭐 엄청 많이 팔았어요.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종이집도 판매하고 드라이기도 판매하고 KC 인증 다 받아가지고 판매해보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한계점이 뭐냐면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4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 개인 셀러로서의 막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 억 매출 내기가 힘들고 경쟁하는 사람들하고 치킨 게임을 하게 되니까 남는 게 없어요. 하나 팔아서 1,000원 남기고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달러를 벌고 미국의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 진짜 내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셀러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맞죠? 댓글로 진짜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세요. 뭐 국내 셀러 활동도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 억 매출 부업으로 내고 계신 분들도 상위 1%의 얘기이지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셀러 활동의 한계점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달러를 버는 방향으로 좀 진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국에서 팔면은 멘탈 나가는 게 CS 때문에 멘탈 나가요. 그 진상이 또 하루에 한 번씩 꼭 있는데 뭐 귤이 터져서 왔네 뭐 배송이 안 도착했네 하는데 뭐 맘카페 올리겠다 하는 게 진짜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에 진짜 한 달에 몇천 개씩 막 배송 보내고 하는데 그런 일을 겪은 게 진짜 거의 없어요. 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강도 자체가 다르니까 이걸 부업으로 직장인들이 셀러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공황장애 엔딩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CS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직장인 부업을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들어간다 하더라도 CS는 끝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노트북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셀러 활동을 추천하는데 국내 셀러는 아닌 것 같아요. 해외 셀러로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내 플랫폼들의 구조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최근에 결국에는 UF, 티몬이 파산을 했잖아요. 뭐 정산대금 정산하겠다, 할 수 있겠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그냥 파산을 해버렸으니까 이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이 국내 셀러의 좀 한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상 국내에서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봤죠, 우리가. 마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서 살 수 있을 거야, 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많이 들려와도 한번 해보기는 하는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중개인데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서 한창 또 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동구매 중개를 해본 경험담을 하나의 컨텐츠로 풀 정도로 이렇게 딥하게 제가 해본 경험담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는 그래도 공동구매 중개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단기간에 높은 매출과 수익성을 가져오기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공동구매 중개라는 게 뭐냐면 인플루언서가 있다 하면은 물품을 만드는 제조사, 공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매칭을 해서 인플루언서가 팔고 나는 여기서 수수료를 조금 챙겨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국내 셀러 플랫폼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포마켓에서 일하는 게 위메프, 티몬 뭐 그런 MD들이 하던 일들을 개인들이 그냥 하는 게 이 공동구매 중개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손가락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100명한테 DM을 보내면 냉철하게 얘기했을 때 한 명한테 답장이 올까 말까 하니까 일단은 뭔가 노가다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 노가다가 손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노가다니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지속 가능한 수입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3일이고 5일이고 공동구매 그 행사라는 일정에 맞춰서 단기간에 내가 매출을 빡 내고 거기서 5% 10%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행사가 한 달에 내가 풀로 부킹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때만 돈을 벌고 그 다음 주에는 돈을 못 벌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했을 때는 최대한 그 일정들을 촘촘하게 짜려고 했는데 그게 또 맘 같지가 않아요. 인플루언서라니까 사람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인플루언서여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들하고 하는 일들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또 계획해놓은 게 엎어지고 막 안 되고 뭐 하고 하면은 지난달에는 5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에는 50만 원 벌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하니까 이 안정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은 또 자기 이미지 생각하고 뭐 또 그런 소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팔고 없어지고 땡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추천해주는 제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 맞는 거기도 하지만 공동구매 중개하시는 분이 핸들링하고 잡아주고 해야 되니까 일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부업 수준이 아니고 이 공동구매 중개로 내가 진짜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린다 하면은 진짜 전업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한 달에 한 건, 두 건 해서 나는 조금 남겨서 그걸로 만족하겠다. 근데 고정된 수입은 없어. 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만족하겠다. 하시려면은 괜찮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오리지널 부업 중에서 그 대장 부업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수익성으로는 가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 부업입니다. 유튜브 부업이 사람이 출연하는 부업도 있고 뭐 AI가 출연하는 부업도 있는데 결국에는 애드센스 수입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뭐 멤버십 수입으로 돈을 벌고 하는데 그냥 제가 바로 요거는 오픈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 시점으로 해서 9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스파미 유튜브 채널의 유튜브 수익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순수익이 아니라 유튜브로부터 이제 지급받는 비용에서 편집자 비용이나 여러 가지 각종 지출 비용들을 제외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겠죠? 근데 9만 구독자 하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숫자였는데 막상 이제 한 달에 찍히는 금액이 보면은 많이 벌면 200만 원. 근데 조금 벌면 뭐 진짜 한 5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남는 돈이 아니고 이게 편집자 비용이나 제가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섭외 비용이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빼면은 직장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광고를 받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광고를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회수 수입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유튜브 채널을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주제 유튜브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유튜브 주제가 엄청 많잖아요. 뭐 AI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딱 가지고 수익을 월별로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막 경제적 자유를 뭐 창출하겠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것도 유튜브도 부업으로 하는 거고 있긴 한데 딱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쇼츠를 하시는 분들은 쇼츠 조회수 수입은 훨씬 더 팍팍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진짜 더 많이 나와야지 많이 남고 롱폼은 구독자가 적어도 저보다 이제 수입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또 여기서 연동되는 게 요즘에는 쿠파스라고 해가지고 쿠팡 파트너스라는 게 있어서 이 제휴 수익 이 영상에 광고를 띄워놓거나 혹은 제품을 태그해놓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수수료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이 하나의 추가 이제 부수입원인데 그걸로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했었어요. 저는 쇼피파이로 해서 다른 유튜버, 인플루언서 분들하고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유통이다. 그러니까 그게 하면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셀러로서의 역량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건 오히려 더 올라운더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건 아니다. 그런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투입되는 나의 리소스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 조회수 수익, 애드센스 수익만으로는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뜨고 있는 부업이죠. 제가 지금 전업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이 쇼피파이라는 부업입니다. 쇼피파이는 이제 플랫폼이에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나만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드랍쇼핑이라고 해서 한국으로는 위탁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재고와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물건이 팔리면 공급사와 제조사를 통해서 배송을 보내는 형태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깔고 들어가는 돈이 많이 없죠. 근데 그러면 국내 셀러랑 아까 얘기한 공동구매 중개랑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4천만 명한테 파는 거냐, 미국에서 몇억의 사람들한테 파는 거냐, 그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그냥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돈의 단위가 달라요. 물가가 기본적으로 미국은 어디 가서 햄버거만 날라도 최저임금이 17불 정도 되잖아요. 하나로 25,000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10,000원 돈 되니까 소비자가 자체에 반영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도 그만큼 높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미국에서 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한 10배, 20배 남길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게 부업이라는 게 시간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 시간에 비슷비슷한 시간을 투입했을 때 제가 얘기한 그런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단위 자체가 다른 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파는 거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달러가 쭉쭉쭉 벌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누워서 시작했잖아요. 자면서 돈 벌기라고. 나는 잠들어도 달러는 잠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시차가 반대니까 제가 자고 있는 시간에 이게 물건이 팔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뭐 50불, 100불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 자면서 돈 벌고 싶어요. 누워서 돈 벌고 싶어요. 진짜 돈이 자동으로 그냥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벌렸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쇼피파이로 달러 버는 거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의 한계점이나 장점, 단점을 제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쇼피파이는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영어는 못해도 되는데 AI나 챗GPT를 다루시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있게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뒷걸음질 치면 안 되고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다 AI를 써가지고 하는데 뭐 쇼피파이라고 내가 AI 못하면 못하나요? 그것도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 땅에서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세무회계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부업으로 할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달러를 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구독자분들한테 그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현실적으로 내가 혼자 돌파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서 한번 시작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하려고 하면은 진짜 산 넘어 산이죠. 답답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면서 돈 벌기를 주제로 제가 실제로 해본 온라인 부업 중에서 대장 부업들을 다 해봤는데요. 수익성 순으로 나열을 하면은 쇼피파이, 공동구매 중개, 그리고 블로그랑 유튜브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블로그랑 유튜브는 애초에 돈 벌려고 하는 부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제 경험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죠. 저한테만 국한된 그냥 경험담이라고 보시고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난이도는 사실 돈 버는 게 다 어렵죠. 근데 이 네 가지를 제가 다 해보면서 느낀 거는 터득하면 쉬워. 근데 그 터득하는 데까지 내가 가느냐 못 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사실 뭐든 다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했을 때는 쇼피파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다 마찬가지죠. 뭐 돈 버는 시장이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내 자리 하나 만드는 거 정도는 전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부업을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쨌거나 이 부업을 하는 거를 믹스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4개 나온 거를 다 연결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근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는 부업으로 내 걸 전원 만들어서 퇴사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여러 개를 잘 짬뽕을 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나오지 않은 부업까지도 한번 예시에 들어보면 일단 내가 블로그를 해. 블로그로 제품 리뷰를 하는 사람이고 막 원고료도 받고 수입을 창출을 해. 근데 그걸 내가 AI를 활용해서 이제 얼굴 출연하지 않고도 제품 리뷰를 해서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올려주겠다고 광고주한테 제안을 해. 그래서 거기서 원고를 더 챙겨. 그리고 내가 상품 보는 눈이 길렀다. 그럼 셀러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국내 셀러 해보면서 인플루언서들한테도 제안을 해. 그리고 블로그도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쨌거나 입김이 세지는 거니까 주변 인플루언서들한테도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블로그 마케터 하고 공동구매도 해 하면서 더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뭐 국내 셀러, 인플루언서, 뭐 블로그, 유튜버 다 합친 거보다 이 쇼피파이 하나를 하는 게 시간 여기에 몰빵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 밟아온 사람으로서 진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제가 벌써 블로그를 시작한 지가 지금 7년이 넘었고 셀러 활동은 한 지는 10년 가까이 돼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벌고 있으신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대장 부업들 중에서 초보자들이 입문을 했을 때 겪을 시행착오들이나 좀 도달하는 그 범위 정도까지 얘기해 본 거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배우면 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특장점들을 살펴보시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쇼피파이를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상 보시고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제가 쇼피파이 시작하실 수 있게끔 무료 전자책하고 쇼피파이를 1달러에 시작하실 수 있는 링크를 태그를 해두었어요. 여러분들도 나 달러 벌어보는 부업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직장인으로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짬내가지고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부업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서 쇼피파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자면서 돈 버는 방법 오리지널 부업 총정리 버전 잘 보셨나요? 또 다른 부업 소개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의견 남겨보시고 실제로 부업 해보신 분들도 자신만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결정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자면서 달러 벌러 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